자퇴 원인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확실히 늘었어요. 하지만 5등급제 때문이라는 설명에는 저희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보기에 가장 크게 문제를 보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교학점제 미이수 제도 때문에 떠밀리는 아이들이, 자퇴생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선생님이 계신 지역에 제가 들여다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1년에 1학년을 그만두는 게 60-70명이 나오더라고요. 그쪽 지역에서. 한 학교에? 한 학교에서. 그리고 이거는 대학 입시적인 관점에서 학교 자퇴를 좀 줄여보려고 했던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갔던 것도 일정 부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네. 검정고시 나오는 것 자체가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또 대안적인 프로그램들이 고교 학점제 준비하는 정도의 정말 한 10%만 준비를 해주면 학교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을 개혁처럼 한꺼번에 확 바꿔버리면 마음이야 편한데, 지금 네. 고교학점제처럼 그 뒤에 남은 부작용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요즘에 자퇴하는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를 저도 좀 봤는데, 근데 그 원인이 고교 내신 등급제 때문 아니냐. 최근에 이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서 더 자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또 그 외에도 요즘 원하는 과목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고교 학점제, 그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오히려 더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과연 진짜 그런지 아니면 좀 부풀려진 얘기들이 많은지 교육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혹시 장르만 여의도 평소에 보신 적이 있을까요? 요즘에 뭐 최근에 좀 봤습니다. 쇼츠로만 소비하신 건 아니실까요? 뭐 약간 뭐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는데 최근에 보신 쇼츠가 혹시 우리 신혜영 기자와 재민이 의원 간의 그 격전 아니었을까요? 제가 요새 이게 사실 이게 볼 시간대가 네. 생방은 좀 그렇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뭐 틈틈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뭐 앞으로 더 잘 보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임성호 대표님,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경기 정현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계시는 김희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또 중등교사노조, 그러니까 중등교사라고 하면 중학교만 하는 건 아니고 중고등학교. 네. 네, 그 교사 노조 위원장이시기도 하고요. 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주 반가운 분 또 한 분 오셨는데, 우리의 최 부장을 대신해서 박사라 기자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네, 우리 박사라 기자님은 주로 어느 쪽을 주로 취재하시는? 지금 아까 일부에서 한참 얘기하신 이 더불어민주당 네. 주로 이제 출입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허리 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크는 조금 더 왼쪽에 있습니다. 네, 자, 처음이라서. 민주당 주로 취재를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정치팀, 네. 정치부에 많이 계셨군요. 정치부에 그 전에는 좀 법조팀 하다가 그러셨어요? 와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취재한 지 한 2년 정도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제일 바쁠 때. 예? 전당대회 때문에 지금? 사실 어제도 근무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또 끝나고 또 가셔야 되고. 안 가도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될 텐데. 이제 저희 이번 관장이 주에는, 도와는 달라, 취재는 도와달라. 네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선후배는 우리 신혜영 기자가 조금 선배시죠? 압류. 네. 네, 후배 교육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고교 내신 등급제 그리고 뭐 학점제 등등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고교 내신 등급제는 어떤 건지 학부형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또 아닌 분들은 많이 모르시니까 설명을 잠깐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기존의 9등급제로 이제 내신을 이렇게 성적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네. 기존에는 상위 4%까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또 그리고 2등급은 상위 11%, 뭐 이런 식으로 3등급 뭐 몇 퍼센트 이렇게 9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네. 이제 5등급으로 이렇게 좀 느슨하게 칸막이를 좀 넓히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왜 하느냐? 기존에는 전교생이 100명이라고 치면은 네. 1등급이 한 4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 뭐 전교생 50명 있는 학교도 있고 100명 있는 학교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촘촘하다 해가지고 칸막이를 좀 넓혀가지고 이제 5등급제 돼서는 상위 10%까지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2등급은 이 기존에는 상위 11%까지였는데 이제는 상위 34%까지
좀 이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그러면 1, 2등급이 좀 늘어나는 거니까 학생들이 좀 부담이나 뭐 경쟁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한 거고 네. 실제로 보면은 기존에도 그 1등급이 한 뭐 예를 들면 전교생 100명인 학교에서는 4명밖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0.5점, 뭐 1점 차이로 누구는 1등급, 누구는 2등급 이렇게 갈려버리는 이런 네.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다 아. 보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노트도 안 빌려주고 너무 경쟁이 심화되는 네. 정말로. 아 등급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으면 그렇죠. 아, 너무 그래요? 빡빡하니까 촘촘하니까. 근데 장단이 다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그- 3등급 예. 한다고 경쟁이 느슨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네. 오늘 이 토론을 하는 거거든요. 아, 5등급을 그렇습니까? 하면은 과연 경쟁이 좀 완화가 될 것인가 안 될 네. 것인가라고 있고 또 이 5등급을 또 도입을 하게 된 취지가 예? 이 고교 학점제라는 게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2025년부터 이제 도입을 한 건데요. 네. 학생들이 그러니까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그 대학에서 수강을 하잖아요. 내가 예, 자유롭게 예. 그런 것처럼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제도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9등급 제도를 하면은 좀 문제가 이게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이제 되게 적은 과목이 있어요. 수강 인원이 뭐 네네네네. 20명밖에 안 되는 과목은 그러면은 그 중에서 4%라고 하면은 1등급이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 0.8명이 1등급 인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강 인원 적은 과목을 아예 선택을 하지 않고 네. 대형 과목, 수강생 많은 과목으로 다 쏠려버리는. 아. 그러면은 고교 합정제를 그 도입하는 취지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아. 원하는 거 듣고 싶으자. 네네네네. 제도인데. 그런 이제 장단점들이 좀 있다는 거. 오늘 이제 고교 내신 5등급제로 바뀌는 거,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 뭐 요 얘기를 중점적으로 좀 나누긴 할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말씀 듣기 앞서 혹시 신 기자님이나 우리 박 기자님은 이 고교 5등급제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셨을 테니까 네? 어떤 느낌이세요? 한 20년쯤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20년까지는 거? 안 됩니다. 네. 이게 더 좀 학생들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부담을 줄여주냐고요? 물어봤잖아요. 다 들었으면서 자꾸 또 아니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한테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왜요? 5등급제든 9등급제든 1등 할 건데. 아니 저는 내신이 썩 좋지가 않았는데 아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냥 내신 포기하고 거의 정시로 그래요. 했었던 게 있는데 음. 근데 이게 어쨌든 학점제로 가게 되면 이제 선택을 해서 듣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과목에서 받는 모집단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5등급제로 하나 9등급제로 하나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은 비슷해요? 것 같은데 뭐 오늘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우리 임성우 대표님은 네. 이 5등급제로 바뀌는 거 요거는 어떻게 찬성하시는 편이 아니면 반대입니까? 사실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어 있죠. 예. 그리고 고등학교에도 뭐 100명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지금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300명 이상 학교가 18%입니다. 그리고 100명대 이하 학교가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4%가 10%로 이제 1등급이 바뀌어졌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4% 안에 들어오면은 꽤 안정적이었죠. 굉장히 잘하는 4% 안이니까. 그런데 10%로 되게 되면은 네. 이게 확 늘어난 거죠. 그러면은 10% 안에 들어오면서도 동점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네네. 몇 배가 될지는 추산을 또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4%가 10%가 됐으니까 두 배 내신 반쯤 되겠네요, 뭐. 그 정도 되고 예. 지금까지 2등급이 11%까지였는데 이게 34%다. 그럼 100명 중에 11등도 2등급이고 100명 중에 34등도 2등급이란 얘기죠. 네. 그러면은 만약에 11등이 되면은 34%랑 동급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떤 말이 그 좋겠네요. 피해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현재 현장에서는 10%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네.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10%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 최상위권은 주요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개런티가 안 된다라는 거. 이게 문제죠. 근데 우리 지금. 선생님은 요 찬성 이게 5단계로 간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찬성도 두 분 다 반대십니까? 반대도 아닙니다. 네.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경쟁은 그대로 남아 있다. 예. 예, 이게 2등급이 돼도 똑같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5등급이 아니라 2등급이도 똑같고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절대평가를 가야 되는데 반대에 네. 부딪혀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적성과 진로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은 그게 절대평가가 돼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한 줄 예. 세우기를 하면은 누가 원하는 과목을 듣겠어요. 등급 잘 나오는 과목을 듣겠죠. 그래서 원래는 절대평가로 설계됐었는데 고교학점제가 이제 변별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 항의가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우리 절대평가도 넣고 상대평가도 넣을 거야. 근데 상대평가는 9등급 넘어가니까 5등급을 해줄게. 라고 했지만 여기서 자꾸 안 나오는 게 뭐냐면 사실은 5등급으로 됐지만 상대평가 과목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네. 예, 그러니까 단순히 네. 5등급이냐 9등급이냐가 아니라 이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학생들의 선택권은 작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부터 그러니까 본격 시행되면서 같이 들어왔던 게 2022 개정교육과정인데 네. 그 전에 그러니까 원래 고교학점제는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전부터 계속 영구 선도학교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2025년 전에도 그리고 그때가 2015 개정교육과정 전 2015 개정 교육과정이었었는데 그때도 학생들에게 선택권은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 학교 하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줬었어요. 원하는 대로 선택해 들어. 대신 그때는 절대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듣는 과목들은 네. 많은 과목들이 절대평가를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부담을 덜 갖고 원하는 절대평가라는 과목들을. 거는 네. 내가 그냥 90점 맞으면 무조건 90점으로 맞아요.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좀 더 쉽게 문제를 내서 많은 그게 학생들이 다 90점 이상 이렇게 맞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얘기가 내신 됐던 거죠. 부풀리기. 변별. 근데 사실은 네. 고등학교 교육이라는 게 대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정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면은 그만큼 아이에게 그 점수를 주는 게 사실은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대입과 연결이 지금 돼 있지만 그리고 네. 선택 과목 이전에는 그냥 9등급으로 상대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대신 모두 다 같이 듣는 거는 상대평가였지만 네가 원하는 과목들은 선택 과목들은 그래도 절대평가를 해줄게. 편안하게 네가 들어. 이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나마 좀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과목들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대입에는 상관없는 과목들이에요. 아니요, 대입에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네. 상대평가도 있고 절대평가도 있고 수능도 있고 지금 변별할 수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위권에 있는 스카이 대학들, 뭐 인서울의 대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만을 위해서 지금 입시 정책이 지금 존재하는 거거든요. 10%를 위해서 이거 죽어라 하고 아이들을 계속 서열을 나누는 거거든요. 1등부터 줄을 세우는 거지. 근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달려가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가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랬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하고 같이 들어온 작년부터 본격 시행된 고교학점제에서는 우리가 대신 5등급제를 해주는 대신 대부분의 과목들을 다 상대평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하거나 뭐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한 154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9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대평가가 됐기 때문에 네. 사실은 5등급제가 됐든 몇 등급제가 됐든 아이들은 상대평가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고요. 무조건 다 서열을 나눠야 등급을 나눠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대평가와 함께 절대평가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병기가 됩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네. 5등급제도 나누지만 일정 정도가 되면 L, B, C, D, E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아이고야. 대학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등급도 보지만 네가 성취도가 어느 수준인지 볼게.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1등급이지만 성취도가 A인지 2등급이지만 성취도가 A인지 B인지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변별이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소수의 상위 대학들에 들어가는 변별이 치열한 거지 나머지 아이들한테까지는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근데 제가 생각을 지금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 그냥 듣기로는 되게 복잡한 느낌이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네. 복잡하면 할수록 뭔가 하여튼 꼼수 부리고 뭔가 이게 뭐 하여튼 좀 음험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익 보는 길들이 많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가장 심플하고 단순한 룰로 갔을 때가 비교적 그런 거에 돈을 많이 쓰거나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있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비교적 공평한 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제가 뭐 제 생각 너무 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일단은 대학 입시를 사실은 일반계 고등학교라든지 무시할 수가 없죠. 예. 네. 거의 뭐 100% 가까이가 지금 현재 대학을 좀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가장 큰 거는 자 9등급제에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서울권 소재대학이 지금 합격 점수가 9등급제에서 한
1.9등급 때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인서울 소재 대학에 들어가는 예, 데가. 예. 그럼 1.9등급이 지금 인서울 소재 끝 라인까지니까 예. 상위권 대학은 1.12등급, 의대는 그 1.0에서 1.1, 1.2 이 정도 되죠. 예. 그러면은 자 11%까지가 2등급이고 4%까지가 1등급이니까 거의 전 과목은 11% 안에 들어와 주면은 2등급이죠. 그럼 1.789를 따기 위해서는 4% 안에 들어온 1등급도 상당히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5등급제로 되면은 10%가 1등급이니까 거의 10% 1등급 안에는 기본적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그 어떤 그 가정이 가능할 수가 있죠. 과목별로 다. 그렇죠. 전 과목이. 그러면은 만약에 전 과목이 10% 안에 들어오면서 네. 이게 그 따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4% 11% 9등급제에서도 주요 뭐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1.34 등급대, 예. 의대 같은 경우에는 1.1, 2, 3등급대까지가 예. 그러면은 9등급제로 됐을 때는 당연히 10%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가설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진짜 평균 한 1등급이어야만 그렇죠. 그러면은 전 과목이 10% 안에 들어오면서 간혹 가다가 한 34%로 좀 미끄러진 과목이 일부 있다라고 했을 때가 그나마 그래도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데 네. 만약에 10%를 벗어나서 2등급대 구간이 34%에 들어갔다라든지 또 상황에 따라서는 34%를 벗어나서 35등을 냈다 100명 중에 그럼 66등에 속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내가 대학에 진학은 거의 100% 가까이 되고 네. 또 여기에서 본인의 다양한 적성을 찾기 위한 어떤 고교 학점제 과목이 학교에서 널브러져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지금 일반 학생들에게 와닿을 것이냐. 그럼 대학이 다가 아니다. 거의 100%가 대학을 가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를 벗어난 학생들에게서는 고교 학점제 그 많은 과목들을 듣는 게 필요한 거냐? 아니면 다르게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 뭔가 방향을 B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답이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학교 내신 성적이 좀 여의치 않은 학생들에게는 학교 현장이 꽤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입한 거는 경쟁 좀 줄이자고 한 건 맞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경쟁이 줄어들었어요? 아니면 줄어들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답은 나오니 이거 뭐 잘못됐네 그러면. 근데 그래서 네. 뭐 5등급제가 도입이 되고 네. 이게 너무 계산할 게 많아지고 어쨌든 그럼 다 1등급 받아야 되고 부담이 늘어나니까 자퇴생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내신 신경 안 쓰고 검정고시 쳐서 대학 가려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그거는 팩트예요. 교육부에서는 또 아니라고 했어요. 네. 이거는 5등급제와 자퇴생의 비율이 늘어나는 건 관련이 없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네.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퇴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네. 제가 원래 방송 울렁증이 되게 심한데 여기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얘기하면서 작년부터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해도 네. 이슈가 안 됐는데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부 이야기처럼 되게 다양한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1등급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이 자퇴한다. 정시로 올인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가는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좀 과대대표됐다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 제가 나온 건 사실은 나머지 그 10%가 아니라 90%의 아이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나왔습니다. 그게 지금 현장 선생님들이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거든요. 되게 답답해하고. 네. 저희는 이제 10%가 아니라 사실은 나머지 90% 아이들의 삶을 보고 있는데 자퇴 원인을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은 확실히 늘었어요. 저희도 저번 주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1년 반 지났으니까 고교학점제 보면 선생님들한테 자퇴 늘었냐라고 얘기하니까 80.1%가 네. 최근 2년 사이에 자퇴나 학업 학생 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중에 76.8%가 실제 자퇴생을 접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자퇴했냐라는 것을 현장에서 보기에는 교육부의 얘기처럼 제도와 무관하다고 보지도 않고요. 제도 탓이기도 하고 네. 하지만 5등급제 때문이라는 설명에는 저희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저희가 보기에 가장 크게 문제를 보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교학점제의 미이수 제도 때문에 떠밀리는 아이들이 자퇴생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미이수? 네, 미이수제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는 건 네, 네. 이전부터 했었어요. 2018, 19년도부터 했었어요. 예. 근데 작년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은 얘들이 옛날에는 졸업 기준이 뭐였냐면은
기억하시고 학교 다니실 때 내가 학교에 나오는 날에 3분의 2만 출석하면은 그냥 졸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학교만 나오면 졸업을 시켜줬잖아요. 의무 근데 출석일 수가 있었죠. 맞아요. 근데 네. 3분의 2만 나오면 작년부터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게 이수를 해야 돼요. 대학에서도 학점을 이수하려면은 두 가지가 하나는 성적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출석이 필요합니다. 네. 네. 고등학교도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업 성취율 40% 이상이 되거나 4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과목마다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지만 아이들이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오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대학 가고 싶어하고 부모의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보는 90% 아이들의 많은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응 아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90%가 부족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90%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도 네. 있다. 그러니까 일탈 행동을 하거나 불성실한 아이들도 있고 네. 성실하지만 인지적으로 사실 힘들어서 고등학교 공부 못 따라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초등학교 예. 때부터 결손이 심해서 네. 가정 형편 때문에 사실 정말 알바하면서 학교 못 나온 아이들 가장 역할하는 아이들 아직도 있고요. 정말 네. 학교에서 보면은 겨울에 아이들이 따돌렸는데 알고 보니까 집에 온수가 안 나와서 못 씻고 오는 아이들도 아직도 있어요. 학교에 정말 다문화 아이들도 뭐 있고 그럴 수 그런 있겠죠. 아이들이 네네.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끈이 끈끈하지가 않아요. 그냥 고등학교 올라왔어요. 되게 부적응했어요. 학교 다니실 때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학교를 나왔어요. 매일 나오고 성실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나왔는데 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되게 끈끈했어요. 옛날에 학급 공동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도 그랬거든요. 야, 누구야, 밥 먹으러 나와.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에 나와서 밥 한 끼 먹고 한두 시간 있다 가기도 하고 친구들이 야, 너 좀 나와. 그러면 친구들 때문에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걔들이 그래도 3년 동안 아이들이 많이 변해요. 그런 아이들도 3년을 학교 안에서 다듬어서 사회에 내보냈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다 그냥 너 공부 못하니까 최성보 대상, 그러니까 그 학업 성취를 못 채우면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라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명 나머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낙인이 찍히는 네네네. 겁니다. 너는 그러니까 F예요. 너는. 그러니까 넌 F 인생이야. 너 낙인 그게 애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 어차피 이렇게 매일매일 못 나오면은 출석 일수가 부족해서 어차피 졸업 못 해.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걔를 붙잡고 선생님들은 걔를 위하는 마음에 너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돼 그러면은 그 끈이 좀 약한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다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학생들이 자퇴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요. 맞아요. 네. 그런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성화고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특성화고가 사실은 진로를 일찍 찾았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이제 그런 부적응 학생들도 많이 가거든요. 특성화고가 혹시 예전에 우리 상고, 공고 이런 맞습니다. 예. 네네. 거기도 다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걔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작년에 한 학기 끝나고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했었는데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이 말씀을 정말 하셨어요. 특성화고 담임으로 지금 한 학기였는데 6번째 우리 반에 자퇴원 받고 있다. 한 학기에 6명이 학교 그만뒀다. 어떤 분은 지금 저희 학교는 내년에 한 학급이 줄어든 상태로 진급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여서 그 아이들이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자료도 보면은 1등급이 아니라 5등급 했을 때 평균 3점 몇 등급인 아이들이 사실은 9등급을 했을 때 8, 9등급의 아이들에 해당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자퇴를 하고 나서 결국은 대입 아니죠. 안 하는 거군요. 그렇죠. 걔들은 아예 그냥 사실은 별도로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라도 나는 졸업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고등학교도 되는 나를 친구들이 졸업하지 있다? 못하게 해.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러니까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는 해보긴 해야 돼요. 학교가 고등학교가 중등학교가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얘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다듬어서 내보낼 수 있었던 아이들이 지금 1년도 안 끝나고 다 지금 학교를 떨어져 나가고 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이건 크세요. 등급제나 뭐 학점제랑은 관련이 아주 없진 않겠군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제도의 문제지만 등급하고 대학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아이고 혼자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네. 예, 근데 그럼- 저희가 오늘 네. 사실은 이제 고교 이게 내신 5등급제가 이제 입시에 사실 미치는 영향을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선생님께서는 좀 더 전반적인 문제를 한 축을 또 짚어주신 것 같고 이제 또 그럼 어쨌든 입시와 관련된 얘기도 좀 다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학교 자체가 예. 사실은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가 조금 문제일 것 같은데 원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그걸 만들 때가 2023년도에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9등급제에서도 학교 내신 부담이 커서 자퇴가 많다. 예. 그래서 학교 교육의 정상화가 뚜렷한 목표가 분명히 그게 있었었죠.
그리고 그게 적용됐던 데가 작년도 1학년, 올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부터가 5등급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전에도 한 8,000명, 9,000명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들어오자마자 자퇴를 하는 케이스. 네. 이거를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부적응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안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일반계 고등학교는 부적응 아니면은 어떤 대학 입시랑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럼 5등급제가 처음으로 적용됐던 작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일단은 좀 줄었어야 되죠. 그런데 작년도 고등학교 1학년이 10,000명이 넘은 거예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럼 단순 숫자로 보면은 1년에 수능 응시생이 한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10,000명은 큰 숫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이 계신 지역에 제가 들여다보면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1년에 1학년을 그만두는 게 60-70명이 나오더라고요. 그쪽 지역에서. 한 학교에? 한 학교에서. 많은데요? 그러면은 이게 입시적인 것들이 여기에 영향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나치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것도 동네를 따져보면 설명이 안될 그다지 것 어떤 같은데. 낙후된 지역도 아닌 거고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동네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대학 입시적인 관점에서 학교 자퇴를 좀 줄여보려고 했던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갔던 것도 일정 부분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근데 그들 한 60-70명이 나온 학교들을 과거에는 봤더니 한 30-40명대가 줄이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한 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60-70명이 무더기로 나온다. 이게 예전에 90년대 초반 때 갑자기 그 내신이 절대평가로 갔다가 상대평가로 바뀌어졌을 때 소위 지금 뭐 명문 외고라든지 특목고 가고라 이런 데서 집단 자퇴를 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전교생이 아예 전원 다 자퇴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봐가지고서 대학 입시를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외고 파동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진 게 있는데 사실은 내신 제도의 변화는 대학 입시랑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계 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큰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일찍 자퇴하는 게 내가 1등급 못 들어가면 어차피 나 인성을 못 한다는 판단하고 그럼 나 빨리 포기하고 그냥 검정고시 한 다음에 수능 봐서 갈래. 요렇게 자퇴한다는 거죠? 사실 계산이 나옵니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3학년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 대학 내신 등급이 나오면은 상대평가로 산정되는 과목 수가 있죠. 네. 그럼 지금 현재 1학년 마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2등급, 3점 몇 등급이 나왔다. 남아있는 학교에서 올 1등급을 전 과목에서 받았을 때의 어떤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올 1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 2점 몇 등급이 나온다. 사실은 그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대학 입시를 목표로 겨냥하는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학교의 어떤 그 내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1등급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지만은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2점 몇 등급이 나왔다. 그럼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에게 B플랜의 대학 입시를 입시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뭔가 수능이 됐다라든지 뭐 하다못해 논술이 됐다라든지 이런 부분들로서 구체적인 뭔가 처방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고교학점제라든지 각종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 것들을 각 대학들에서 정성평가라든지 뭐 학생부 종합전형 등에서 뽑아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사실 그걸 누가 믿겠냐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학교 내신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그런 어떤 뭐 수행이라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잘 따서 대학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왔다. 만약에 그게 또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었을 때 과거에 우리가 2010년 후반 때쯤에 그 학종 파동이 있었었죠. 예. 그 깜깜이 전형이라고 해서 또 불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런 고교학점제라든지 학교 내신 성적이 불리했던 학생들에게도 뭔가 극복의 기회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확인되지 않는 미확인된 정보라든지 어떤 뭐 기록들이 대학 입시에서 중요해졌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당장 우리 내년도에 5등급제 입시 결과가 첫 이제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이 될 텐데 같은 반에서 100명 중에서 34등 학생은 붙었고 100명 중에 11등 했던 학생들은 떨어졌다. 이걸 과연 고등학교 현장 교실에서 인정을 하겠느냐. 자, 우리는 수치적으로 지금 10%, 34%, 66%, 1, 2, 3등급 이렇게 나눠놨는데 네. 일선 학교의 교실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 학생이 저 친구가 몇 등 어느 정도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게 만약에 뒤바뀐 결과가 나왔을 때 네.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실은 입시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인데 네. 제가 경험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입시 결과가 나오면은 정말 이거는 상당한 어떤 그 파장도 예상되지 네네네. 않을까 싶습니다. 저 큰 틀에서 질문이 이 입시에서 정시 수시는 그렇죠. 정시에서 내신 반영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지금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그 10명 중에 한 60%를 수시로 뽑는데 네. 이 중에서 수시 전체 100으로 봤을 때가 한 20% 정도가 학생부 교과전형, 소위 말하는 학교 내신 등급 위주고 네. 나머지 한 50% 정도 때가 주요 이제 인서울권 대학으로 보이는데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 나머지 한 20% 가까이 정도가 논술 전형인데 논술. 학생부 교과전형은 최근 5년치로 놓고 보면 점점 더 학교 내신 합격선이 높아졌고 금년도 신입생의 입시 결과를 보면은 자연계 같은 경우에 인서울이 1.92등급입니다. 9등급제에서. 저는 11% 안에 들어온 2등급 안에 들어왔으면서 4% 1등급이 섞였다는 얘기죠. 이게 인서울 커트라인 정도가 지금 현재 대학에서 공식 발표하는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점점 내신 등급의 비중이 높아졌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비교과 영역들이 들어간다. 정말 이건 고교 학점제에 준하는 어떤 매칭 포인트가 될 텐데 학생부 종합전형도 내신 등급의 합격선 자체가 정형화된 틀을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정 등급 이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인서울 가려면 한 3.0등급 안에는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현재 3.0에는 현재 4%, 11%, 23%죠. 그럼 지금 현재는 3등급은 35등에서 66등까지가 3등급인 거죠. 그럼 지금 현재 2등급, 3등급 가면 약간 나는 끝이다라는 이런 절벽이죠. 정서가 네. 나오고 있는 거죠. 그 10%에서 벗어났다. 100명 중에서 11등을 했다라고 하면 34등이랑 동급이 되는 거고 35등이 됐다라고 하면 66등이랑 어려워. 동급이 되는 거죠. 자, 그냥 수능을 한 500문제 내고 그냥 수능으로만 딱 가면 안 돼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인식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전국의 고등학교가 지금 100명도 안 되는 몇십 명대 되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네. 500명대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전국에서 한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학교 내신이라는 거를 만약에 대학 입시에서 점수화를 시킨다라는 게 정량적 지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는 거냐. 네. 이미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교 내신이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려고 하는 거는 이미 구조적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입시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국가가 좀 학교 내신에서 좀 나서줘야 되는 상황 아니냐. 네. 이게 지금 현재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됐죠. 그러면은 내신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려고 했던 목적인데 오히려 수험생 입장에서는 내신에 대한 부담은 커진 거죠. 그런데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됐다라고 하면은 내신 변별력 약화되는 다른 것들이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어떤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든지 해야 될 텐데 어렵다. 지금 현재는 변별력이 약화되는 학교 내신 자체가 네. 수시가 됐던 정시에서조차도 지금 내신을 반영한다. 이런 쪽에 발표가 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변별력 약화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을 더 네. 크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로 지금 올라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수험생 입장에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보니까 네. 갑자기 그 입시 시절이 떠오르면서 막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데 5등급이든 9등급이든 사실은 제가 볼 때 5등급에서 더 심해졌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게 내신이 입시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지나요? 높아지면 5등급이든 9등급이든 경쟁은 계속 치열해질 거고 상위권에서 내신 못 따 자퇴하는 애들이 무조건 늘어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반영을 안 한다? 그럼 학생들이 반영 안 하고 절대평가로 간다? 라고 하면 그럼 공교육이 제대로 될까요 오히려? 그 부작용도 있는 거잖아요. 입시에 반영이 안 되는 내신을 위해서 절대평가를 하면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까요? 저 그것도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절대평가가 진짜 완전 절대평가는 아니고 약간 상대평가 비슷한 절대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A지만 A 안에서도 그 퍼센테이지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굉장히 복잡해서 좀 설명드리기는 네, 애매하고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하기도 복잡할 정도인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네. 지금 저희는 선생님들이 보기에 1등급 학생들이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정시에서도 그 아이가 어떤 과목을 받는지를 이제 반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네. 아이들이 오히려 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는
나가지 못하고 아이들은 또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네. 학교에 있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나가지 않고 아까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자체 완전 최상위권은 있겠죠. 맞아요. 1등급이니까. 네, 네, 근데 네. 그 언저리 그 언저리 애들이 맞아요. 나가는 거죠. 걔들은 1.0, 2.0. 불안해요. 네. 그리고 완전 나간 애들은 그 2등급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9등급제였을 때 한 3에서 5등급 아이들. 네. 그러니까 5등급으로 하면 뭐 한 2등급에서 그러네요. 3등급에 걸쳐 있는 아이들이 네. 많이 나가는데 사실은 그 아이들이 나간다고 뭐 저희가 솔직히 봤을 때 성공한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봤을 때. 예.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제가 입시긴 하지만 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나왔냐면 그래서 네. 아이들이 약을 먹고 버텨요. 정신과 약을 먹고 버티는 아이들이 우울과 불안 정신과 약 이게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경쟁 상태에 늘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도 계속 봐야 되고 수행 평가도 계속 봐야 되고 정시도 준비해야 되고 내가 무슨 과목을 들었는지도 이제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숨구멍이 없어요. 아이들이 네. 숨 쉴 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매일매일 경쟁이랄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우리 반 내 친구들이 내 경쟁 상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기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내 옆에 있는 애가 경쟁 상대고 수행 평가를 하루에 많이 보는 경우에는 5개에서 7개까지도 봅니다. 아이들이 매일매일 경쟁이니까 만약에 이게 회사라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고가의 영향을 주는 PT를 내가 5번, 6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네.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고 9등급제일 때 3에서 5등급 아이들이 이제 정신과 약을 많이 먹고 버티다가 못 버티는 아이들이 그만두고 걔들이 통계로 잡힐 때는 저희가 얘기해요. 왜 그만두니? 라고 물어보면 전 정시로 갈 거예요. 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학원으로 가고 뭐 그렇죠. 재종으로 가고 그러지만 그렇겠죠. 거기서 예. 많이 버텨내거나 예. 예, 그런 좋은 성과를 걷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희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 아이들 중에 그만두는 아이들도 맞아요. 내신 리셋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희도 그런 얘기 가끔 듣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대 갈 때 삼수 사수 많이 하잖아요. 네. 그거를 삼수 사수 하는 김 치고 내가 내신이 안 좋으면 자퇴했다가 다른 학교 들어가서 그 학년에 다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3번, 4번 자퇴하고 학교 다시 왔다가 네. 뭐 좋은 대학교 의대에 들어갔다 이런 아이들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내신 리셋을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맞아요. 실제로는. 예, 예. 예. 그 되게 기형적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리셋을 현실도. 하면 그 학생의 내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능 따라 그냥 내신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학교 다시 다녀서 이제 내신을 다시 딴다고요. 네. 아 리셋 한 다음에 다시 네. 학교를 네, 간다고요? 다시 학교를 간다고요. 예. 근데 만약에 내신 없이는 못 가요? 검정고시 보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문이 더 넓은 거죠. 내신이 있는 게 있어야 네, 네. 내신이 반영되는 그럼 자기 1년 후배들이랑 다시 다니거나 그렇죠. 뭐 이런 예, 일들도 있다는 그렇게 거죠? 3번, 4번까지도 해서 의대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네. 예, 아. 많지는 않지만. 아, 그렇게 한 3, 4년 더 고생해서 의대 갈 수 있다면 평생 내가 네. 뭐 넉넉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뭐 그렇게 3, 4년 고생하는 거겠죠. 예.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가장 학생들을 위해서 혹은 뭐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학교 내신 관리를 잘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 학생들에게는 뭐 제가 생각하더라도 고교학점제라 이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5등급제에서 필요하리라 봅니다. 왜냐하면은 내신 상위권에 동점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구도 자체가. 네. 그러면은 그런 상위권의 변별력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고교학점제라든지 본인의 적성에 맞는 어떤 거 진로를 선택했는지 학과를 선택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학교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해졌던 학생들에게는 사실 희망 고문은 이제는 좀 안 먹히지 않겠느냐. 지금 검정고시 응시생이 지금 수능에 전체 50만 명 중에서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상위권 학생들이 뭐 검정고시 이런 부분들을 잘 안 할 것이다. 주요 10개 대학에서 금년도 신입생이 주요 10개 대학의 검정고시 합격생이 그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상위권의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서 필요한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은 고교 학점제라든지 적성에 맞게끔 프로그램에서는 분명히 지금 중요하고 특히 5등급제에서 변별력 확보가 필요한 동점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내신 성적으로 가기에는 사실은 좀 역부족이다. 이미 경험적으로 이미 결과가 나온 거고 그런 학생들에게서는 아까 선생님께서 재중반 뭐 학원도 말씀하셨는데 학원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야겠죠. 그래서 그냥 정책이 이러니까 고교학점제라든지 내신 위주로 적성을 찾아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일부 교수님들이 보면 본인의 어떤 자원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서 대학에서 충분히 걸러질 것이다. 내신 3, 4등급을 받았는데 본인의 어떤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고 뭘 어필을 하겠느냐라는 거. 그러면 학교에서
재정반처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엄청나게 훌륭하신 선생님들 있고 실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거기에 한 3, 4, 5등급 대 애들도 정말 밤에라도 남겨놓고서라도 뭐 주말에라도 남겨놓고서 수능을 뭐 대비한다라든지 아무래도 학교 내시는 과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능은 명쾌하죠. 주요 과목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는 수능이 효과적인 대비 방법이다라고 자신 있게 학교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내신을 가지고서 입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주요 대학 가는 거는 10%도 안 되죠. 나머지 90%의 학생들이 어쩌면은 지금 큰 정책적인 것에 지금 그냥 묻혀져 있는 것 아니냐.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이 학생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뭔가 방법과 틀이 있는데 그 자체를 학교에서 지금 현재 너무 무시한다라든지 네. 검정고시 나오는 것 자체가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또 대안적인 프로그램들이 고교 학점제 준비하는 정도의 정말 한 10%만 준비를 해주면 학교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너무 어렵다. 이게 이렇게 어려울 수는. 9등급제, 네. 5등급제, 뭐 고교 학점제 너무 많으니까. 네, 너무 저는 네. 와, 이게 무슨 정치권 뉴스 전할 때보다도 훨씬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라 혹시 우리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네. 조금 심플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은 거라고 판단하세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현실과 뒤떨어진 얘기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고등학교 교육이 중등교육의 목표가 대입은 아니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 구조는 바뀌어야 되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 구조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 구조도 바뀌어야 되고 고용 구조까지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좋은 대기업을 나와야지만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니까 한 줄 세우기를 해야 되고 한 줄 세우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촘촘하게 대학이 아이들이 잘 뽑아갈 수 있도록 학교가 줄을 세워야 되고 아이들은 매일매일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겠어요? 정말 저희 선생님들 고교학점제 되고 나서 정말 많이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량이 정말 어마어마해졌어요. 하지만 선생님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나 힘들다가 아니라 애들 불쌍하다예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말씀하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나 때도 대학 가기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랑 지금 아이들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학교를 모르시고 저는 교육 정책을 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고교학점제도 저는 현실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히려 이게 뭐 몇십 년 전에 외국에서 공부해 보시고 외국에서 고교학점제 너무 좋으네. 우리나라에 들여와야지라고 이게 2026년 5년에 들여왔는데 지금 AI 시대에 이게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해서 아이들이 지금 17살, 16살에 진로를 선택한 게 맞나요? 이거 너무 낡은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고교학점제가 아니라 사실은 아이들이 제대로 탄탄하게 제대로 질문할 수 있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능력이 AI 시대에 더 필요한 게 아닌가요? 근데 고교학점제와 이 상대평가 아래에서 아이들은 굉장히 공동체성이 붕괴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게 돼요? 그러니까 이 경쟁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 완화? 경쟁을 완화하기 네. 위해서 5등급제를 도입을 한 건데 또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이 5등급제인데 상대평가가 치열해져서 너무 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평가로 가면 네.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안 들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절대평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교육을 개혁처럼 한꺼번에 확 바꿔버리면 마음이야 편한데 지금 네. 고교학점제처럼 그 뒤에 남은 부작용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더 하나씩 납땜질하듯이 바꿔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고교학점제 폐지 투쟁을 굉장히 열심히 선생님들이 했는데 이미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폐지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 어떡해라는 그러니까 생각에. 그렇게 납땜식 하다가 누더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금 바꾸고 야 이거 문제 생기니까 저건 좀 이렇게 바꿔보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다가 근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 교사의 네. 의견이 현장의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없이 그냥 그 네.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정책들을 근데- 핸들링하기 때문에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네네. 그게 좀 네. 냅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으로서 시절 떠올려 보면 저는 그 약간 제가 08학번인데 이해찬 세대의 마지막이면서 막 전형이 막 바뀌는 막 수능도 등급제로 했다가 다시 또 이제 퍼센트로 바뀌고 그러니까 제가 재수할 때는 그냥 등급만 나왔던 것 같거든요. 퍼센트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바뀌었어요. 이게 정책이 매년 바뀌니까 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어쨌든 경쟁은 벗어날 수 없는 거잖아요. 대학에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만 입시를 치러야 하는 학생들이 있고 T.O.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경쟁이 있는 건데 제도가 계속 바뀌니까 오히려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면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정책을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 학원이 생기잖아요. 그냥
모든 제도에 다 동전의 양면이 있다면 조금 안정성 있는 교육 정책을 보여주는 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좀 일관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뭐 그게 이제 우리 신혜영 기자님 네, 생각이시고.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우리 박사라 기자님도 그쪽에서 한번.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네. 주변에 좀 물어봤더니,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냐, 뭐 거기까지 가면 이제 끝이 없지만, 네. 그냥 제 주변에 평범한 우리 그 아이 가진 부모들은 네. 내 이제 자식이 이제 최대한 사교육비 많이 안 들이고 네. 학교에서 이제 양질의 교육을 받아서 네. 내가 이제 준비한 만큼 공부한 만큼 대학을 가고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직업을 갖고 네. 이 과정이 혼란 없으니까 적어도 낙오되지는 않고 뭐 자퇴하거나 뭐 이런 우회적인 편법을 거치지 않고 공부한 만큼 사교육을 많이 안 하고 이제 대학에 가고 싶다가 그러니까 그건 거예요. 근데 경쟁을 안 하고 싶다는 아닌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경쟁을 없애자거나 뭐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네, 그 관점에서 뭐 9등급이든 5등급이든 뭐 2등급이든 이게 되면은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 질문. 요새 교육 현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옛날만큼 대학에 목매지 않는 학생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요새는 꼭 대학 안 가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고 뭐 어떨 땐 그랬잖아요. 뭐 굳이 왜 대학 가? 바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 공부해가지고 한창 그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 때가 있었잖아요. 경기 어려울 때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니 요새 뭐 좋은 학교 나오면 뭐 합니까? 빨리 유튜버 돼가지고 또 막 돈 많이 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옛날만큼 아이들이 대학에 목매진 않지 않아요? 네. 그러기도 하지만 네. 여전히 목을 맵니다. 는 소수도 그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근데 사교육비가 줄지는 않았잖아요. 대표님께서 아직 뭐 전체적으로 뭐 그 자녀 수가 줄다 보니까 사교육의 어떤 1인당 비용이 높아져서 네, 뭐 1인당 전체적인- 비용은 높고 그렇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적은 상태에서 부모가 자원을 몰빵해서 이 친구가 성인이 됐을 때 좀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뭐 충분히 정서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뜻대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것 이게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좀 심플한 게 좀 필요한데 지금 너무 좀 복잡하죠. 국외학점제도 너무 복잡하고 이 굉장히 어려운 대화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현장에 네, 있는 네. 사람들 아니고서는 이게 입시가 정말 좀 심플하고 객관적이고 좀 공정하다. 이런 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순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능도 1년만 하고 그만뒀던 제도가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 고교학점제 금방 그만두기도 어렵죠. 1, 2, 3학년 내신이 좀 축적된 과정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단순한 정책, 객관적 공정성 이게 가장 그래도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단순하게 갔으면 좋겠다. 저는 세금도 그렇고 교육 정책도 가능하면 좀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늘 합니다. 저 때 이제 처음 수능 2번 봤거든요.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94년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와 역시 선생님 바로 네, 연도가 94년. 나오시네요. 네. 그 예만 하고 말았죠. 네, 고해만 딱 한 해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큰 불만 없었습니다. 네, 크게 복잡하지 않았고요. 좀 심플하게 갔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뭐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마 하시고 싶은 준비하셨던 말씀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좀 본격적인 토론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네, 그냥 네. 저희는 한마디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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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리면은 공교육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네. 아이들이 이렇게 경쟁해서 힘든 아이들을 좀 구해주고 싶다라는 선생님들이 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대입도 대입이지만 이 너무 치열한 경쟁 구도를 좀 완화할 필요는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치열한 경쟁, 인터넷 가입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여러 회사들이 지금 여기 뛰어들었어요. 그 회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비교원 얘기만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가전 여러 가지들 비교해보고 가장 좋은 거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132만 원의 현금 혜택 있고요. 추천인 이벤트 이마트 상품권도 드립니다. 여기에 추가 작은만 여의도 비밀 혜택까지 있는 비교원 네이버에서 비교원 검색하셔도 되고요. 1670-2571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겠습니다. 잘만 하면 휴가비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원과 꼭 상담해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님 그리고 경기 정현고등학교 김희정 선생님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